오늘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이제 약간 또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상승세,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최고점을 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47,000달러에서 이제 둥지를 틀고 노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얌전하게 있는 사이 알트코인들은 떠들썩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퍼센티지를 기록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즐거운 알트 시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 소식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게시판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전해드렸었던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로는 북미권에서 첫 번째 ETF가 승인되었는데요. 바로 캐나다에서 ETF가 가장 먼저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승인된 ETF 같은 경우는 투자회사인 Accelerate Financial의 비트코인 ETF라고 하고요. 해당 상품은 다음에 나와 있는 주들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해당 ETF는 캐나다 달러로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미국도 ETF 가자를 외쳐볼 수 있을 것인지 아직 2월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애미시의 수아레스 시장, 드디어 마이애미를 비트코인 친화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시 위원회는 이 수아레스 시장의 안건을 받아들여가지고 자치단체 직원들이 비트코인을 급여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이애미의 거주자들이 시에 관련된 수수료나 비용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도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안 또한 건의가 된 상태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마이애미뿐만 아니라 뉴욕도 잘하면은 어쩌면은 비트코인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미 대선 후보였었죠. 앤드류 양씨. 최근에 뉴욕시의 시장으로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고, 인기 또한 많다라고 합니다. 그는 최근에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국민 여러분, 제가 금융중심지인 뉴욕시의 시장이 된다라면은, 그러면 나는 이 뉴욕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뉴욕이 완전 초토화됐었던, 그리고 지금 범죄가 엄청나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앤드류 양씨가 뉴욕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의 마법의 힘으로 뉴욕을 정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당선된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마이애미 소식을 접한 트위터의 CEO이자 창립자이자 스퀘어의 CEO이기도 한 잭 돌시 같은 경우는 하트 뿅뿅을 수아레스 시장에게 날렸다고 합니다. 정말 깜찍하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잭 돌시와 미국의 유명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제이지 같은 경우는 함께 손을 잡고 아프리카와 인도에 있는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개발자 펀드를 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 500개를 출자를 했다고 합니다. 펀드 이름은 비트러스트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통이 큰 사람들이네요. 와, 500개, 비트코인 500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개발자 가자.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그닥 밝지 않은 전망을 계속해서 공유를 했었던 세계 제일의 탐욕쟁이 JP모건이 이번에는 만약에 고객 수요가 충분하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거래를 우리도 제공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JP모건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것들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금하고 은 가격 조작하듯이 비트코인 가격도 조작하려고 들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엔 DLA드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결제 수단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60.2%가 앞으로 더욱더 많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원한다라고 밝힌 업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애플, 월마트 등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이들이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소프트웨어 업체답게 이번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첫 소프트웨어 상품 제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팀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선진 매트릭스 및 통찰력을 갖춘 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자, 과연 어떤 소프트웨어가 출시가 되게 될지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올 것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이 때문에 이 엄청난 달러의 발행 때문에 비트코인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슈퍼사이클 이름만 들어도 그냥 슈퍼하죠.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도 이렇게 들뜰 수 있을 만한 기대가 되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미친 듯한 상승, 그리고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껑충 뛰어오르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이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같은 경우는 미국의 GDP 대비 34.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70.7%인 유럽이나 10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보다는 아직까지는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윌리 우 같은 경우도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는 아주 가볍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하루빨리 5만 달러 이상을 넘어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비트코인에 관련된 특별한 차트 분석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5만 달러 그냥 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롱을 치니까 세력들이 밑으로 확 꼬꾸라뜨려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었는데요. 조만간에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5만 달러를 뚫을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얼마 전에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큐코인이 해킹을 당했었는데요. 유엔 전문가 팀이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 북쪽에 있는 꿀돼지의 부하들이 해킹을 주도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북한이 해킹으로 확보한 자금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활용했다라는 지적을 유엔에서는 남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행히 큐코인에서 도난당한 자금 같은 경우는 일단 회수가 된 상황이고요. 해커의 신원까지 확보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예측을 내놨다라는 것이겠죠. 사법부의 요청에 따라서 나중에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어떤 놈일지. 남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그냥 강탈하려고 하는 놈들, 정말이지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기꾼들, 그리고 피싱하는 놈들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더리움.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 52,730개를 추가로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알트 시즌에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더리움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알트 시장에 휘발유를 끼얹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는 연파이낸스의 투자 신탁 상품을 등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품을 등록한다라고 해서 제품이 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겠죠. 지금까지 등록된 코인들을 보시면은 세타 토큰, 폴카닷, 칼다노, 체인링크, 테조스, 베이직 어텐션 토큰 등등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는 엔진 코인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계를 해가지고 마인크래프트에서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NFT 대체 불가 토큰을 발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토큰 같은 경우는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발행하게 되는 NFT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트위터상에 돌아다니고 있길래 집어와본 코인들의 일정표인데요. 최근에 상승을 거듭해주고 있는 퀀텀 같은 경우도 이제 에어드랍이 준비가 되어 있죠. 에어드랍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 외 다른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 시총이 작은 코인들 위주인데 이 중에는 최근에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잠잠하지만은 조용히 상승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캐시,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조만간에 비트코인 캐시도 떡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360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 최근에 저항을 뚫었다, 더욱더 높은 상승이 곧 나오지 않겠느냐, 또한 많은 사람들 역시 라이트코인의 200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면스 보시면은 딱 뭐가 보이죠? 쩍 벌어진 어깨와 머리통, 헤드앤숄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미넌스가 이 어깨에서 팔뚝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은 미친 듯한 알트 시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반등하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한 소식 몇 가지를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은데요. 스시스왑 같은 경우 최근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지원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체인링크 스테이킹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한 루머도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식적으로 발표가 나게 되면은 체인링크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점들도 이제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